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병수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제과인이었습니다. 식품을 전공했고 과자 회사에서 과자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반대 길을 걷게 됐는데요. 과자를 비롯한 가공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식품회사에는 거의 기술연구소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연구소의 상품 개발 팀장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제품 개발하는 일이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가 과자 품질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. 웬만한 과자들은 거의 다 손을 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도 과자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과자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제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과자 만들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?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만성 피로가 엄습하고 가끔씩 가슴이 쥐어짤 때 되게 답답해지고 이게 왜 그런가? 이게 아직 나이가 당시 30대였거든요. 저희 집안에 어떤 그런 무슨 병력 같은 것도 없고 종합검진을 좀 받아봤어요.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. 협심증이라는 게 뭡니까? 그 심혈관 질환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이상하다.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? 이제 한동안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던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제 과자를 만들려면 과자를 무척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특히 남보다 많이 먹었어요. 그 과자의 유해성이 저한테 빨리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죠. 과자 만드는 게 직업인데 이걸 안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과자 만들려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건강을 선택했죠.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과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안 먹어도 되죠. 근데 당시 이제 과자 먹은 게 아니고 사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이른바 해로운 가공식품들 그런 것도 굉장히 즐겨 먹었어요. 그런 걸 이제 또 끊었습니다. 모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금방 달라지더라고요.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. 그 협심증 증상도 사라졌고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? 그래서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책으로 썼습니다. 양으로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유독 많이 먹었는데요. 일단 출근해서부터 오전 중에 한 봉지 정도 되고 또 이제 오후에 먹은 게 또 한 봉지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자가 이게 사실 금단현상 같은 것도 있어요. 안 먹으면. 그래서 또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괜히 과자가 당기고 그래요. 그래서 또 따로 또 먹는 적도 있어서 그것도 한 봉지 정도? 하루에 한 3봉지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평일날은. 근데 휴일날은 이제 일 안 할 때는 그렇게는 안 먹고 일 안 할 때는 뭐 한두 봉지 정도? 그 정도 먹었습니다. 너무나 절박했죠. 이게 이제 과자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과자를 꼭 끊어야 되겠다는 그 굳은 각오가 있었죠. 그래서 금단 현상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. 제가 원래 이제 담배도 피다가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것보다는 쉽더라고요. 그런데 어려움은 있었어요. 그때마다 이제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이겨냈더니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. 그거 넘기니까 차츰차츰 과다에 대한 그 갈증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도 꽤 오래 갔어요. 한 달 정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괜히 몸 안에서 부족한 것 같은 느낌? 뭔가 갈구하는 느낌? 갈증 같은 거? 물에 대한 갈증은 아니에요. 그런 게 느껴지고 마음이 잘 안정이 잘 안 돼요. 근데 그때 과자를 먹으면은 금방 없어지는데 과자를 안 먹으면은 굉장히 몸이 긴장이 돼요.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이제 그게 이제 식품의 문제인데 가공식품의 꽃을 과자라고 그러죠. 왜 그러냐? 식품 첨가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. 식품의 공통점이 있어요. 식품가물이라는 게 이제 되게 나쁜 물질인데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거든요. 과자에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. 식품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. 거기 사용되는 원료들은 정체불명의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. 그런 건 영양적인 가치도 별로 없고 신선도도 거의 없고 그런 나쁜 원료에다가 또 식품 첨가물이라는 나쁜 물질들을 넣으니까 더 나쁜 거죠. 일단 이제 설탕인지 식품 첨가물 하나로 원래 설탕은 엄밀히 말하면 식품입니다. 그런데 설탕만 그냥 단독으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. 식품에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맛이 달잖아요. 자연식품에도 단맛 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는 당분이 있지만은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은 비타민, 미네랄, 섬유질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에요. 자연의 섭리가 왜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 이런 걸 넣어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. 그걸 같이 먹으라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설탕은 정제시킨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. 거의 100%
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분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요. 또 급격히 떨어져요. 혈당치가 널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.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되고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. 그 대사성 질환을 대표하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죠. 대사증후군은 현대병이라고 하는 거. 비만, 심혈관 질환, 당뇨병, 암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한때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라는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죠. 이게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.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.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데 보통 한 10초 정도 걸려요. 그런데 과자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설탕은 단 0.6초면은 충분하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. 훨씬 더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얘기거든요. 니코틴의 맛보다 설탕의 맛이 더 빠르게 우리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얘기예요. 중독성이 담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설탕을 무척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그 메스칼린이라는 마약성 물질이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져요. 그래서 그것도 그 중독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되게 단맛이 없는 과자라도 되게 조금은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이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게 설탕뿐만이 아니에요, 사실은. 또 첨가물 중에 정제가공 유지가 있거든요. 정제가공 유지, 마가린, 쇼트닝 그런 가공한 유지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소금 중에서 또 정제음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. 단맛이 없는 듯 하지만 거기에 설탕 들어있고, 그런 단맛이 없는 과자의 경우에는 짠맛이,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정제강요지가 들어있거든요. 그것들도 설탕하고 비슷하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.